여러분 안녕하세요. 어떻게 지난번에 저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들으시고 그 이후에 다시 시작해 목이 이렇게 잠깐 그 저기 했기 때문에 자, 또 다시 그냥 시작하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협동적 결혼 기술과 이제 부부 대화 그 향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해드리기 위한 최규만입니다. 지난번에 제가 그 우리 부부 대화 이제 특히 기술 내에서 자학의 수레바퀴 다섯 가지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었습니다. 다시 한번 간단히 얘기하면은 자각의 수레바퀴 다섯 가지 부분은 감각 정보, 즉 내가 무엇을 보고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의미를 부여해주는 나의 그 생각,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주어지는 감정, 그다음 내가 원하는 소망, 행동, 이런 이 다섯 가지 이 부분의 자학의 수료받기 영역에 대해서 자세히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어요. 자,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의 이제 궁금증이 이 자학의 수레바퀴를 어떻게 이용할 건가, 이제 이런 이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, 오늘은 이러한 자학의 이 수레바퀴를 이용을 해서 여섯 가지 말하는 기술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이 자학의 수레바퀴를 통한 말하기 여섯 가지 기술은 첫 번째는 자신을 대변하는 대화를 하기. 이게 굉장히 이렇게 중요합니다. 이게 대화라는 거는 내가 나를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알리고 전달하고 나를 이렇게 표현하는 뭐 이런 거기 때문에 내가 이 구체적으로 내가 뭘 보고 들었는가 이런 영역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면은 상대방이 나를 잘 이해할 수 없을 수 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화를 할 때는 내가 나를 가능하면은 이런 다섯 가지 영역을 구체적으로 알아차리고 표현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이렇게 가져주시는 거, 이런 마음 자세가 이렇게 중요하고, 이게 두 번째는 그 우리가 특히 이 대화를 할 때 자각의 수레바퀴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는 거가 이렇게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화를 갖다 한다든지 얘기하다 보면은 야, 너는 네 삶에 대해서 주인의식이 없는 것 같아. 네 삶은 이게 네가 이렇게 주인이잖아. 이제 이런 말을 갖다가 그 하는 수가 있는데 우리 삶에 대해서 이렇게 주인이 된다는 거를 자하게 이렇게 수레바퀴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감각 정보, 내가 보고 들은 거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. 내가 이렇게, 물론 여기에 이제 선택적으로 내가 이렇게 보고 들은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, 뭐 내가 뭐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 들었으면, 아, 내가 이렇게 보고 들은 거야. 이런 주인의식.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런 의미를 부여하고 생각했으면은 그 생각에 대한 주인의식. 이건 내가 생각했어. 그 다음에 그러면은 감정이 뭐 기쁘고 슬프고 또 화가 나고, 뭐 이렇게 화가 나고 이렇게 감정이 있으면은 이게 화난 거지. 이거에 대한 주인의식이 없이 그냥 이 화를 표현하면 큰일 날 텐데, 뭐 이러면 아니겠죠. 그 다음에 뭐를 이렇게 뭐에 대한 이렇게 소망, 이렇게 하기를 바라는 게 있으면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. 특히 그 행동에 대한 주인의식을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가졌으면 해요. 뭐 내가 어떤 행동을 이렇게 해놓고 나서 내가 이렇게 한 거는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동을 했어. 네가 하라고 해서 이렇게 했고 그러고 나서 결과가 안 좋으면은 상대방한테 책임을 지게 만드는 이제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해서는 안 되겠죠. 그래서 이 여섯 가지 말하기 기술, 이 대화 기술에서 이게 첫 번째는 자각의 수레바퀴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져라. 그러면서 나를 이렇게 상대방한테 이렇게 표현하고 알리는 내가 나의 대변자입니다. 내가 나를 이렇게 대변해서 얘기하지 않으면은 아무도 나를 이렇게 대변할 수 없다.
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대화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갖다 드립니다. 이게 두 번째는 이 감각 정보를 묘사하기, 이제 구체적으로,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어떤 때는 네가 나를 갖다가 좀 무시해. 이거는 그 생각으로부터 얘기하죠. 그런데 그 아니면은 우리 사이가 소원한 것 같아. 이제 이건 생각이죠. 이제 그것보다는 우리가 감각 정보를 얘기하고 우리가 그 다음에 이 생각으로 가면은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. 당신이 나 사랑하지 않잖아. 이제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내가 보기에는 당신이 집에 와서 나와 구체적으로 시간 보내는 거를 이렇게 적게 하거나 당신만의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 같으니까 내 생각에는 이렇게 당신이 나를 이렇게 배려하거나 사랑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가서 그러면 자연스러운 이 감정이 있겠죠. 그래서 좀 서운해.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당신한테 이렇게 바라는 거는 이렇게 집에 오면은 그 일은 또 일대로 그냥 직장에 놔두고 집에 와서는 우리 가족 식구들과 이제 시간을 좀 같이 보냈으면 좋겠어요. 그러면 내 행동, 앞으로 그렇게 하면은 또 당신이 일찍 오면 내가 집에서 요리도 하고 또 맛있게 또 이렇게 가족들끼리 먹으면서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 자학의 이 수레바퀴를 통해서 이렇게 말을 갖다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하는 거죠. 그래서 이 자학의 수레바퀴를 위한 6가지 말하기 기술은 이렇게 내가 나를 대변하고 내가 보고 들은 거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거기에 관련된 내 생각을 나누고 이 나눈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. 내 생각을 이렇게 표현하고 대화는 이렇게 나눔이에요. 그래서 거기에 대한 주의식을 가지고 나누고 감정도 나누고 소망 얘기하고 행동에 가서 얘기하는 이게 그 말하기 이렇게 기술입니다. 근데 이제 이런 그 기본적인 원칙을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말할 때에 이렇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. 해서는 절대 이렇게 안 될 말인데 제가 이렇게 부부 상담이나 뭐 이제 이런 얘기를 갖다 이렇게 주부 상담을 하다가 이렇게 부부들이 이렇게 말하는 그 내용, 이 불평하는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당신은 언제 한 번도 뭐 이렇게 집안 이게 청소를 해준 적이 없잖아. 당신은 언제 한 번 뭐 이렇게 집에 일찍 들어왔어? 막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경우를 봅니다. 근데 이렇게 되지면은 한 번도 안 했다.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원하는 만큼 집에 일찍 안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기분이 안 좋거나 이렇게 좀 서운하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당신 언제 한번 뭐 이렇게 방 청소했어? 언제 한번 일찍 들어온 적이 있어? 이제 이렇게 되주면은 그때부터 대화를 하다가 당신 내가 어제 또 일찍 들어온 적이 있잖아.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반격을 갖다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. 그러면은 이제 그 언제 한번 뭐 이렇게 그 했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반격이 들어오면은 당황하면서 그걸 가지고 또 공격을 해야 되죠. 나를 방어해야 되니까. 그 어쩌다 한번 뭐 일찍 와놓고는 뭐 그게 이렇게 뭔가 이게 들어왔다고 이렇게 얘기해. 뭐 그게 뭐 일찍 들어온 거야. 또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 말에 이렇게 반대되는 증거가 나타나면 또 그거를 수용하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상대방을 또 이렇게 공격하게 되는 거죠. 이제 이렇게 돼서 그러면은 너는 뭐 언제 한번 뭐 나한테 제대로 해준 게 있냐? 또 이렇게 남편은 또 아내 공격하고 내가 이렇게 이렇게 했잖아. 그럼 똑같은 논리 가지고 그게 언제 오랜만에 한번 해놓고 나서 뭐 이렇게 큰 소리야. 이제 이러면서 이제 둘이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상대방을 서로 공격하고 이게 이제 상승작용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은 화가 나고 언성이 높아가고 이제 이래 돼서 이 감정이 이렇게 기조가 되주면은 그 감정에 의해서 생각이 오염되거나 이렇게 행동이 오염돼 가지고
이제는 이 감정을 파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 상대방한테 막말하거나 또 이제 언어 폭력 또는 이게 신체적인 폭력, 위협적인 이제 이런 걸로 이렇게 갑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가급적이면은 이게 쉽지 않겠지만 당신 언제 한번 뭐 이렇게 방 청소해 준 적이 있어? 이렇게 그 하기보다는 내가 보기에는 구체적으로 방 청소한 거가 한 2주 전에 한번 해줬고 요즘에는 거의 안 해준 것 같은데 어떻게 방 청소 좀 한번 해줄 수 있겠어? 이렇게 표현하는 거하고 언제 한번 당신 청소 이렇게 해줬어? 이렇게 하지 말라. 여러 번. 또 이것도 마찬가지죠. 당신 좀 올라면 좀 제발 일찍 좀 귀가해. 언제 한번 일찍 들어왔어? 이게 아니라 내가 보니까 이번 주에 당신이 그 7일 중에서 두 번은 뭐 7시에 이렇게 들어왔지만 한 다섯 번 정도는 11시. 그것도 나한테 말도 않고 이렇게 늦게 들어온 것 같아. 이거는 팩트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상대방이 이렇게 반론을 하기가 어렵겠죠. 그래서 여러 번, 일주일에 세 번, 네 번 이렇게 얘기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다. 또 이게 절대로란 말도 좀 가능하면 사용을 안 하셨으면 해요. 이 절대로는 사실은 많은 경우에 당신이 내 말을 안 들었어. 당신 내 말은 절대 안 들어. 뭐 이렇게 얘기하게 되시면 그 말 자체가 상대방에 대한 공격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셨으면 해요. 그게 아니라 많은 경우에 당신이 내 말 안 들어주니까 속상해. 이렇게 되주면은 훨씬 더 이게 부드러운 대화가 되지 않겠어요?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거가 항상이란 걸 겁니다. 당신은 항상 뭐 제대로 하는 거 있어? 당신은 항상 늦잖아. 당신은 뭐 이렇게 요리하는 게 항상 뭐 이 문장이잖아. 뭐 이제 당신 그 옷 벗으면 항상 아무 데나 이렇게 넣잖아. 이제 이러한 그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자,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저하고 이렇게 대화 기법을 배우시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상대방에 대한 평가고, 이거는 상대방에 대한 비난 쪽의 대화다라는 걸 딱 인식하시고, 당신은 이렇게 아까도 이렇게 반복되는 얘기지만 거의 뭐 일주일에 두 번, 매일 뭐 아니면 이렇게 그 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이렇게 대화를 하시라. 예를 들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화장실 청소를 뭐 이렇게 제 담당인데 이제 안 했어요.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아내 입장에서는 저 행동을 이렇게 관찰하고 또 오늘도 않고 내일도 않고 뭐 일주일 이렇게 건너뛰었다. 이제 그러면 이게 화가 나니까 이게 참다 참다가 이렇게 폭발하면서 당신 그 화장실 이렇게 청소 왜 이렇게 안 해? 당신은 언제 한 번 이렇게 화장실 청소했어? 막 이제 이런 식으로 저한테 이제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. 어, 근데 이제 저 입장에서 보면은 분명히 화장실 청소를 항상 하는 건 아니거든요. 그렇게 했단 말이죠. 이제 그러니까 그 이렇게 해서 공격을 당하면은 제 입장에서 아내가 최근에 내가 화장실 청소를 안 했기 때문에 이 화가 이렇게 난만하고 그래서 나한테 부탁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여유가 잘 안 생겨요. 그 순간적으로 나를 공격한다 이제 이렇게 이 생각하니까 내가 이렇게 화장실 청소를 한 번도 안 했으면, 항상 안 했으면은 지금 화장실 이 정도라도 남아났겠어? 하면서 이렇게 반격하면서 이렇게 방어를 갖다 하는 거죠. 그러면은 또 아내 입장에서는 그게 언제적 한 번 해놓고 또 이제 와서 큰 소리야. 당신이 할 거는 당연히 해야 되잖아.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같은 말을 얘기하다가 또 이렇게 에스컬레이션, 상승 작용을 해서 부부 관계로 이렇게 싸움으로 이어집니다. 그래서 그때 이제 제 이제 기억에 하도 뭐 또 제가 잘못했으니까 또 이렇게 수용은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화는 나고 그래서 그래 알았어 뭐 내가 오늘 청소할게 그러면서 이제 달력에다가 이게 적어놨습니다. 이게 달력에다 적어놨으니까 다음번에 당신이 나한테 지적하려고 보면은 이 달력 좀 보고 내가 항상 이 화장실 청소를 안 했는지 이렇게 얘기해봐.
막 그냥 이러면서 이건 젊은 시절에 요즘에는 절대 안 그렇습니다만은 이 젊은 시절 이 부부 이렇게 그 우리가 이렇게 생활을 할 때 이제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은 말을 하더라도 뭐 이렇게 항상 한 번도 이렇게 절대로 오늘부터는 꼭 이거를 알고 이렇게 수정해 주시고 부부들끼리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대화를 하지라도 상대방이 항상 절대로 이렇게 한 번 하면 잠깐 그 항상 대신에 내가 여러 번, 뭐 일주일에 네 번, 자주 이렇게 많은 경우에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렇게 좀 얘기를 갖다 해주실래요?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의 이 대화 방법을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수정해 줬으면 하는 이 바람입니다. 그러니까 이게 부부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. 자, 이렇게 대화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거나 또 이렇게 평소에 또 그냥 이 사소한 것 가지고 대화하다가 말 끝에서 항상 한번 이렇게 절대로 만약 이런 얘기가 이렇게 나오면은 그 말 자체가 이렇게 상대방에 대한 이 공격하고 이 비난 쪽으로 이렇게 된다는 이제 거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기분이 상하니까 이 갑자기 뭐 그 대화하다가 이렇게 기분 상해가지고 이렇게 싸움으로 이렇게 발전하게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그, 이 대화하는 이런 이 말 끝에서 이 상대방에 대해 말 꼬리를 잡히지 않을 이 대화를 하시는 거가 중요하다. 이런 말씀드리죠. 또 그 다음에 이제 당신 때문에, 난 당신 때문에 이렇게 못 살아. 이 당신 때문이 당신이 이렇게 했잖아. 이제 이렇게 해서 당신 하면은 이 대화가 이렇게 주는 의미가 상대방이 나를 인격적으로 이렇게 공격하는 듯한 이런 의미를 갖다 이렇게 줍니다. 그런데 이런 말 대신에 내가 보기에는 하면서 내가 이렇게 본다는 것, 이 자학의 이 수레바퀴를 통해서 내가 보기에는 그럼 당신이 뭘 봤을까 하면서 상대방이 이 방어력을 떨어뜨리고 그 상대방이 본 게 뭐지? 한번 이렇게 들어보자라고 해줄 수 있는 이제 이런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죠. 그런데 당신 때문에 하면은 나를 이렇게 공격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니까 순간적으로 이렇게 방어적인 태도를 가지면서 이 인간이 무슨 얘기 하는 거야. 이제 이렇게 얘기 돼집니다. 그래서 우리가 대화할 때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불필요하게 상대방을 이렇게 공격하거나 비난하거나 또 아니면은 이 상대방에게 그냥 이렇게 압박감을 주거나 이렇게 해서는 대화가 안 되는 거죠. 상대방이 방어적인 태도를 갖지 않도록 이제 이렇게 하면서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거가 이렇게 중요한데, 이제 이럴 때는 내가 보기에는, 당신이 이번 주에 귀가하는 거가 뭐 이렇게 일주일에서 한 다섯 번 정도는 나한테 이렇게 말 않고 늦었는데, 그렇게 되지면 이게 팩트란 말이죠. 근데 그럴 때 내 생각, 그러니까 네, 이 집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나에 대한 이런 감정을 이렇게 등한시하거나 이렇게 별로 이렇게 배려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으니까 짜증나네. 당신 생각은 어때? 뭐 이렇게 물어가면은 우리가 부드럽게 이렇게 대화를 이루어질 수 있다. 이제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.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대변하는 말하기의 요점, 이거는 이제 위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나를 등의 1인칭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라. 이렇게 나 전달법을 이렇게 그 얘기하라. 자기 주장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의 이 개성과 다양성도 이렇게 나도 인정해주고 또 그다음에 내가 이렇게 말하는 나의 사고, 감정, 소망, 행동에 대한 책임감과 이렇게 신뢰성을 이렇게 가지고 얘기하라. 근데 이렇게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죠. 이 상대방에 대해서 나에 대한 신뢰성을 올리려고 하면은 그게 이제 뭐냐면은 과거 행동 중에서 언행일치가 되어야 상대방이 나에 대한 신뢰성을 이렇게 가지지 않는다.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부관계에서 얘기하다가 나 당신 못 믿어. 그리고 나 또 아내나 남편을 믿을 수 없어. 만약 이러면서 이렇게 불신하는 뭐 이런 거가 있다고 하면은
이렇게 잘 이 자학의 이 수레바퀴를 통해서 그 상황을 이렇게 분석해 보세요. 아마도 이 과거 행동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은 이런 경우가 이렇게 많을 거예요. 자,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렇게 그 신뢰성이 있어야 이게 상대방한테 이 전달력이 이렇게 강하다. 그 다음에 좀 자신감을 가지고 얘기했으면 해요. 그러니까 내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은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가 내 입장에서는 타당하고 정당해요. 뭐 상대방에게 이렇게 틀릴 수도 있죠. 그래서 이렇게 주인식 가지고 나는 이렇게 보고 나는 이렇게 생각해. 이제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나 자신에 대한 이 권위의식, 내 경험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수용하고 인정하고 나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내 입장에서는 이게 타당해. 나는 이런 그 생각을 이렇게 갖고 또 자기 이 주장성, 자기의 이 자각을 이렇게 표현해주는 이제 이러한 자세가 이렇게 돼야 된다. 자, 이렇게 제가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왜 이거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강조 이렇게 하냐면은 제가 이렇게 부부 상담하거나 특히 아내가 이렇게 남편한테 어떤 의견을 이렇게 할 경우에 자각의 이 수레바퀴를 통해서 나를 좀 이렇게 주장을 하시라라고 이렇게 과제를 이렇게 드렸어요. 그래서 이제 저에게 상담하면서 남편이 내가 보기에는 남편이 이 집에 들어와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그 상호작용하는 것 보면은 어떤 때는 그 아빠가 이제 딸을 약간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간지럼도 이렇게 태고 아이가 이렇게 싫어하는 그 행동을 하니까 그 엄마가 많이 이렇게 불편해서 또 아이들도 아빠를 피하려고 해서 이런 얘기를 남편한테 이제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남편이 화가 날까 봐서 이렇게 못했다. 그래서 끙끙 앓고 있는 뭐 이러한 아내분이 계셨어요. 그래서 이제 저하고 자기의 수레바퀴를 이제 놓고 여보 내가 이렇게 당신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뭐야? 이제 그러면은 내가 보기에는 당신이 집에 와서 이러이런 얘기를 해서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안 했으면 좋겠어. 이렇게 연습을 했어요.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이렇게 하셨는가 하니까는 못했다는 거예요. 그것도 이해가 갑니다. 이게 지금까지 이게 습관 때문에. 그래서 이렇게 이- 제가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아내가 이렇게 남편의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얘기를 갖다 이렇게 해보려고 하니까 이것도 얘기했다가는 큰 소리가 날 것 같고, 에이, 그냥 또 다음 기회를 봐야지. 이렇게 하다가 얘기를 이렇게 못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 또 저하고 연습을 또 했어요. 제가 그 남편 역할을 하고 또 아내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해주는 그런 연습을 하고 또 집에 가서 또 얘기했냐고 하니까 또 못했다는 거예요. 저도 이렇게 도와주면서 이렇게 좌절감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. 네, 그래서 또 연습하고 결국에는 이제 4주째, 이제 4주째는 이제 실제로 얘기했더니 효과가 있었다. 이제 그러면서 그 문제를 이렇게 풀었는데 이 과정 속에서 이분의 이렇게 문제는 자기의 의견을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방식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 자기가 이렇게 보고 들은 거에 대한 게 주인의식 또 그 다음에 내가 이게 느꼈으니까 이건 내 생각이야 이렇게 표현해주고 싶어하는 이 자신감, 또 이 자존감, 또 이렇게 자기 이렇게 주장성, 이제 이런 거가 이렇게 부족했었습니다. 그래서 이 대화 기법도 이제 그 기술도 이렇게 가르쳐 주지만 당신 인생은 당신 남편이 주인이 아니다. 당신이 주인이다. 뭐 내 인생을 누가 뭐 이렇게 좌지우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이 세상에 누가 있는가. 이제 그러면서 또 이렇게 자기 입장에 대한 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 얘기를 갖다 하라 한 거를 이렇게 많이 강조한 나머지 그런 내면적인 태도가 이렇게 바뀌니까 자기의 수레바퀴를 이용을 해서 자기 주장을 하시더라고요.
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이 얘기를 아무리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자기 삶에 대한 주인의식, 이 삶에 대한 주인의식은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자아의 수레바퀴에 대한 이 주인의식이에요. 아까도 이렇게 말씀드렸죠. 내가 이렇게 본 거에 대한 주인의식. 그러면 내가 이렇게 생각은 이건 내 생각이야. 이게 내 주인이야. 내가 주인이야. 또 그거 내 감정이 이러면 뭐 난 이렇게 느끼는 거지. 뭐 당신이 나한테 감정을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할 수 있어. 그러니까 좀 주인의식 가지고 이렇게 당당하게 또 자기를 이렇게 표현해주는 뭐 그렇다 해서 남을 갖다 무시하고 이런 건 아니죠. 이제 이런 태도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표현하다, 필요하다. 이제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신을 위한 이 대화와 비생산적인 이 대화의 이제 경계선이 있는데, 참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 상대방을 입장에서 상대방을 어떤 때는 대변하는 대화가 있으면 너 이거 지금 싫어하지? 너 이거 이렇게 먹고 싶지 않지? 그러면서 내 생각을 상대방한테 이렇게 강요하는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이렇게 굉장히 많습니다.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대화를 보면은 이 너로 이렇게 상대방으로 이렇게 시작해서 얘기를 갖다 해요. 너 지금 내 말 듣고 지금 기분 나빠하는 거지? 마치 그 상대방의 이제 이런 경우를 우리가 대화 기법에서 상대방의 입에다가 내 생각이나 언어를 집어쳐놓고 이게 상대방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다.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이 대화 기법에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게 중단해야 되는 겁니다. 이렇게 되면은 상대방을 내 생각으로 이렇게 가두게 되지고 이렇게 상대방한테 방어적이고 저항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. 나는 이것이 이렇게 싫고 렇게 내가 생각한 게 아닌데 상대방이 자기 생각을 나한테 이렇게 강요하는구나. 이렇게 저항하고 또 청소년들은 이제 이렇게 부모한테 저항하면은 이제 부모님이 또 이게 화낼 거다. 이제 이런 생각 때문에 아예 말을 안 해버리고 그냥 참거나 회피하는 뭐 이렇게 되집니다. 이런 사람들일수록 얘기하다가 이렇게 자주 끼어들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이 상대방이 나와 이렇게 다르다. 이 다른 이거의 차이점과 이게 독창성을 이렇게 부정해버리고 내 생각이 아니면은 틀려. 뭐 이제 이렇게 되지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되지는. 그래서 우리가 이 자신을 위한 이 대화를 갖다고 하면서 상대방을 대변하는 거가 나를 위한 대화다. 이렇게 착각을 안 했으면 돼요. 그런가 하면은 또 이제 그 자기 생각을 얘기하면서 이거 어떻게 생각해? 글쎄, 난 잘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않을까? 이게 이제 그 모호한 이런 이제 이런 진술입니다. 당신이 이거 대해서 이렇게 뭐, 당신 의견은 어때요? 그러면은, 글쎄요, 이 다른 사람은 또 이렇게 하지 않을까? 이제 그러면서, 이제 그 간접적으로 이렇게 말하거나, 내 스스로가 내 권위를 이렇게 무너뜨리는 이런 대화를 하는 거죠. 이런 사람들은 자신감이 이렇게 결여돼지고, 내가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하는 나의 의사에 대한 명료성을 이렇게 회피하는 이런 이 대화를 갖다가 이렇게 합니다. 또 이런 사람들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책임감을 이렇게 회피하려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. 그리고 자기의 이제 자신의 이 가치감을 이렇게 떨어뜨리는.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과의 이렇게 대화하는 첫 번째 단계에서 제일 중요합니다. 내가 나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그 나를 대변하는 이제 이런 대화가 우리가 이렇게 또 올바른 대화고 제가 이 대화 기법에서 여러분에게 좀 하셨으면 하는 권장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내가 독심술하거나 다른 사람의 입장을 대변해서 끼어들고 너 이거 했어, 너 딴소리 하지 마. 이것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 앞에 가서 자기 의견을
얘기하지도 못하고 잘 몰라. 혹시 다른 사람은 이런 것 같아? 아니면 말을 않거나 이것도 안 되고. 그러니까 양쪽으로 지나치게 이렇게 치우쳐져 있는 이런 행동은 좀 여러분들이 안 하시고 이게 중간 단계 이렇게 자기 자신을 위한 이런 대화를 하시는 이제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좀 방향을 잡으셨으면 해요. 자, 그런데 이거를 알아도 이런 거를 알아도 이렇게 막상 이렇게 대화를 하시려면 잘 안 됩니다. 특히 이 다른 사람에게 눈치 보고 이 얘기를 하면은 막 어떨까 이렇게 이 살아오신 분들은 오히려 입장을 이제부터는 좀 내가 좀 주도적인 걸 가지고 막 또 막 나를 좀 과도하게 주장할 거야. 이제 이렇게 그 해주셔야 가운데로 와요. 또 그다음에 이제 내가 너무 이렇게 이 상대방을 대변하고 막 지금까지 끼어들고 막 이러신 분들은 내가 좀 덜 끼어들어야 되겠다. 이래 갖고 행동이 안 변합니다. 자, 이번에는 내가 아무 소리 않고 막 들어줘야 되겠다. 이러한 태도를 가져야 중간 정도로 와서 상대방 얘기 듣거나 내 말하는 거에 균형점을 이렇게 찾을 수 있다. 이제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얘기한 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자학의 이제 수레바퀴의 이 다섯 가지 부분을 알으셨으니까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첫 번째 단계는 내가 나 자신을 대변하는 자세로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.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 삶에 대해서 주인의식 가지고 나는 이게 나야. 뭐 우리가 가끔 얘기하죠. 이게 나는 나야. 뭐 이제 이러한 이 태도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나에 대해서 내가 나에 대한 주인의식 가지고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내가 나를 대변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이렇게 대변할 수 있을까? 자,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그 정당하게 주장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라. 그런가 하면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너무 그냥 지배적이고 이렇게 남한테 이렇게 간섭하고 남을 이렇게 대변해서 내 의견을 강요했던 분들은 이거는 아니다. 이제 이런 분들은 좀 상대방의 얘기를 이렇게 들어주고 대화 중에 좀 참는 기술을 이렇게 좀 그 습득했으면 좋겠고 그런가 하면은 지금까지 얘기하면서 너무나 이렇게 수동적으로 또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조심하고 자존감 없이 이렇게 살아오신 분들은 이제부터는 좀 내가 이렇게 나를 위한 뭐 이런 의미에서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화를 갖다 할래 하는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은 좀 균형을 이루면서 대화를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그 말씀을 드립니다. 그래서 이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다음번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감각 정보를 어떻게 묘사하면서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그 다시 차근차근 하나 이렇게 풀어드리겠고, 오늘은 이제 대화 기법, 여섯 가지 기법 중에서 이게 첫 번째 기법, I statement, 나 전달법으로 이야기하기.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. 여러분,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